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노동부 장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얘기들도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동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왜 우리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적임자로 봤다고 합니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측, 사측, 또 정부 측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는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왔었고, 또 노동 관련 영역에서 훨씬 더 노동 존중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신념을. 후보자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지금 동료 의원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보자의 연구 논문이나 용역 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초반에는 그 사회학자로서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좀 집중을 하셨고,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 업적이 특별히 또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참여한 연구 중에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이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신 건가요? 이 노사대화 부분은 산별노조 부분도 하나의 눈에 띄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고용노동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회적 대화, 노사 협력주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랜 관심을 가져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하죠. 3시에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총파업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예, 제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그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번 만나보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이 합법적 파업 행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합법성에 준한 행동에 대해서는 역시 공식적인 정부 조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나 기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신 것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나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작지 않다 생각할 때는, 장관은 뭡니까?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잖아요. 이런 걸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털어놓고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왜 그걸 가지고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내정자 신분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공직을 갖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행정은 현장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현장에 몇 번을 더 가느냐, 차관, 국장, 과장이 현장에 얼마나 더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 행정이 건강한 행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봐요. 이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도 친기업적이었겠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인가요? 반기업적인가요? 친기업, 반기업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이라든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기업 친화적인 또 노동 배제적인 이런 풍토가 노동 부분을 굉장히 위축시켜 왔었고 노동 존중성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키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 또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가 후보자의 논문 29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요. 장관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치열한 현장 행정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장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이 1초를 다 두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아, 왜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노동 양날개로 같이 날아갈 거다. 아, 왜 이렇게 얘기 못하세요?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제가 반기업 문화를 우려하는 논문도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결국 장관도 메시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후보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시간 제한 작전 쓰고 말을 빙빙 돌려요. 어차피 시간 없는 거 교육을 그렇게 코치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주의를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제출인데 본인 필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적이 있거든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가급적 빨리 필적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좀 답변을 압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준법성, 도덕성 등의 자질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후보가 지명됐더라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능력 검증으로 100%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법 위반, 거짓 해명 등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 네. 청와대는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셀프 공개한 뒤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취운전의 면허 취소, 전력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도 후보자 발표일 다음 날 언론의 해명 요구에 고려대 출교 사건 관련 학생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음주운전이라고 해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송 언론을 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물어왔고 거기에 대한 이 답하는 과정에서 마치 변명과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계기가 어떻든 간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와 경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착한 음주운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대우 후보자님은 지금 만취 음주운전만으로도 이미 인사청문회 대상으로서 적절하느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기하다시피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와 함께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낙마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대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로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학교 정관 89조 징계의 사유 조항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데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학교에서 아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셨죠. 근데 모든 국민들도 알다시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프로그램에 하차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의 처분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범죄로 후보자께서 겪은 이런 불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수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할 정도라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지지만 직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보고를 해서 승진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적 책임도 지면서 그런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간접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큰 탓입니다. 회사와 공직사회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보를 아마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 당국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처분을 받을 생각은 그때 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저로서는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로서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 주위에 몇몇 가까운 교수들하고는 그런 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정말 뼈아픈 일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학교에 알릴 생각을 못한 것은 그것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정직과 진정성 문제에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징계를 스스로 받으려고 하셨다면 리더로서의 정직, 도덕성 등이 저는 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미처 몰랐다는 그 사실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고요. 2007년 당시에 음주운전이 있던 그 당시에는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때고 서울시 교육청도 음주운전 적발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놓을 때였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시고 스스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자평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정도의 흐름은 의식하고 계셨을 것이고 당연히 윤리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취 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학교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오랜 시간 저 나름대로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쳤고 또 고통스럽게 지내왔었습니다. 네. 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시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죠? 네. 예, 능력에 대한 부분도 노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경험이 좀 적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많이 입증하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 여론방송과 리서치 21 사회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 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 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격리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 여론방송을 설립 운영했다고 말해 공동 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격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 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사실이세요? 네. 예. 그럼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중식 씨, 이제 이분은 저희 오후에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 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회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 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회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회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회사 출발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줬었고요. 그 외에 사회이사는 이렇게 등재된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요 중간에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자료를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저희 증인으로 오실 박규홍 사회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 21과 한국 여론방송에서 이 사회이사에 대해서 겸직 동의 요청이라는 이제 공문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보니까 우리 조대엽 후보자와 이 박규용 사회이사라는 분이 1차로다가 사회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죠? 기록상 등재돼 있는 기록상이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거죠? 제가 이번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번에 확인한 건데 기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런 공문 처리나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에 대한 사회이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하기는 하나 행정 절차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대호 후보자가 한국 여론방송의 기술 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 등록을 공동 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우리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됐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이 방송으로 반영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걸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지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한국 여론방송의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임금과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회이사로 활동한 전력도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거는 이 당시에 2건이었고요. 날짜는 2014년 8월 그리고 2015년 3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보도 보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마 조대호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이 한국 여론방송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체불건과 관련돼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뭐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사관계에서 임금체불 규모도 대단히 클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약 1조 4천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돼 있고요. 그 피해자들도 약 한 32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불에 대한 사용주 측의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금체불 관련된 것들을 뭐 입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제도를 훨씬 더 좀 강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송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료로서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 위반과 가호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좀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덕성, 책임성. 알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회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살피지 알겠습니다. 못한 부분들로 죄송합니다. 예. 만취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특히 출교생들과의 관계가 제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비춰지게 된 데 대해서는 깊이 알겠습니다. 유감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살인 미세에 버금가는 중범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경우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두 번이면 정직 또는 해임, 세 번째는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기준으로 최대 7년을 구금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좀 안 됩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 일대 발기인을 함께 하셨죠. 선후배 관계인 건 맞습니다만 담쟁이 포럼에 같이 한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쟁이 포럼에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2건과 공공성 아카데미, 포럼 및 심포지용 강의 등을 수행하셨죠.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으로 된 2015년 이후부터 후보자가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행사를 많이 맡으셨죠. 예. 특히 2015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8건의 연구 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전체 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1억 3천여만 원의 가장 큰 입찰의 단독 응찰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1014건의 평균 비용 5,5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학연, 지연에 의한 전형적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산학협력단 책임 교수라는 거는 잘못 파악을 하신 거고요.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 1,700명 전체 교수들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북구의 거기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 용역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죠. 2015년 마을 민주주의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의 경우 공동연구원인 서울대 김의영 교수의 논문 저서, 칼럼 등에서 총 39장의 문장을 가져왔고요.
또 다른 공동 연구원인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4년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도 5장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발생한 포럼 책자에서도 총 7장을 인용 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해명에 카피킬러 시스템에서 10% 미만이면 논문도 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몇 문장 똑같다고 군데군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을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장관 후보자로서 해야 할 변명입니까? 이 연구 용역은 2번 유찰 후에 제가 맡게 된 거고요. 또 이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사실 퍼블리시 된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논문으로 가공돼서 나갈 때 표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연구진 가운데 김우영 교수가 쓴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예. 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노동부 장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얘기들도 있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동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왜 우리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적임자로 봤다고 생각합니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측, 사측, 또 정부 측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는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왔었고, 또 노동 관련 영역에서 훨씬 더 노동 존중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신념을 후보자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지금 동료 의원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보자의 연구 논문이나 용역 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초반에는 그 사회학자로서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좀 집중을 하셨고,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 업적이 특별히 또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참여한 연구 중에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이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장정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장관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이 1초를 다 두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노동 양날개로 같이 날아갈 거다. 왜 이렇게 얘기 못하세요?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제가 반기업 문화를 우려하는 논문도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결국 장관도 메시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후보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시간 제한 작전 쓰고 말을 빙빙 돌려요. 어차피 시간 없는 거야. 교육을 그렇게 코치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주의를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제출인데 본인 필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적이 있거든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가급적 빨리 필적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좀 답변을 압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준법성, 도덕성 등의 자질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후보가 지명됐더라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능력 검증으로 100%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법 위반, 거짓 해명 등을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 네. 청와대는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셀프 공개한 뒤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취운전의 면허 취소, 전력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도 후보자 발표일 다음 날 언론의 해명 요구에 고려대 출교 사건 관련 학생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음주운전이라고 해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송 언론을 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물어왔고 거기에 대한 이 답하는 과정에서 마치 변명과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계기가 어떻든 간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와 경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착한 음주운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은 지금 만취 음주운전만으로도 이미 인사청문회 대상으로서 적절하느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기하다시피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와 함께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 관으로 지명하신 건가요? 이 노사대화 부분은 선별노조 부분도 하나의 눈에 띄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고용노동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회적 대화, 노사 협력주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랜 관심을 가져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하죠. 3시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총파업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예, 제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그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번 만나보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이 합법적 파업 행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합법성에 준한 행동에 대해서는 역시 공식적인 정부 조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나 기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신 것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나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작지 않다 생각할 때는 장관은 뭡니까?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잖아요. 이런 걸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털어놓고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왜 그걸 가지고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내정자 신분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공직을 갖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행정은 현장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현장에 몇 번을 더 가느냐, 차관, 국장, 과장이 현장에 얼마나 더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이 건강한 행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봐요. 이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도 친기업적이었겠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인가요? 반기업적인가요? 친기업, 반기업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이라든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기업 친화적인 또 노동 배제적인 이런 풍토가 노동 부분을 굉장히 위축시켜 왔었고 노동 존중성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키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 또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가 후보자의 논문 29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요. 장관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치열한 현장